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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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벌써 200번째 PRCB 발표이더라고요. PRCB가 처음 시작된 게 2017년 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긴 시간이 지나서 벌써 200번째 발표가 되었고 또 오늘은 참기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참여하시는 날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다들 한 번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조금 더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한 1-2분 정도 잡담을 하고 있을게요. 저는 지난주에 사실 시애틀을 다녀왔어요. 굳이 시애틀에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PRCB 111번째 발표로 에바 스퀘어라고 스카에서 채택된 논문 하나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논문의 저자분하고 시애틀에서 뵐 수 있게 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 오토노머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 로봇의 비전 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리얼타임으로 비디오 아날리시스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이 현실 세계에서 비디오 인프런스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태스크인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올해 초에 봤었었는데 재밌다고 생각했다가 지나쳤던 이 논문을 다시 가져와서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온라인 모델 디스틸레이션 for efficient video inference라는 논문입니다. 효율적으로 비디오 인퍼런스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솔루션으로 온라인 모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탠포드와 CMU의 공동 연구로 2018년 12월, 작년 겨울에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리얼월드의 이미지를 비디오를 분석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이 퀄리티 컴퓨터 비전 모델들은 세상에 이미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리얼월드의 이미지가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나 하면은 그건 아닌 게 일반적인 카메라 하나가 비디오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현실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주행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도로가 보이고 신호등이 보이고 차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테지만 절대로 우리가 코끼리나 기린을 마주할 일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 그 아마존에서 어떤 탐험을 하면서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가 나타나고 열대 우림이 나타나겠지만 오토바이나 기차나 배나 이런 사물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찍은 영상, 바다에서 찍은 영상 다 각각이 가진 컨텍스트가 있고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씬을 찍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메인 스피시픽하고 오브젝트 스피시픽한 것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기존에 가진 모델들은 다 큰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러닝을 한 모델이다 보니까 모델이 컸죠. 딥러닝에서 모델 캐패시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즈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리얼타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모델들은 무겁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작은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 정확도 면에서 트레이드오프를 감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방금 비디오에서는 현실의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 특성을 활용을 하면은 특정한 분포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오는 화면에선 자동차 부분만 학습을 하면은 더 작은 모델로도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에서 이 논문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시픽한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 스페시픽한 디스트리뷰션을 미리 오프라인 트레이닝으로 학습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많아요. 우선은 이게 어떤 환경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도로를 가다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환경에서 대충 어떤 데이터일지 알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에 이미 고정된 뭐 카메라 같은 게 CCTV 같은 게 도로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타날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계속 사실 환경은 바뀌어요.
신호에 따라서도 바뀌고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미리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비디오가 들어옴에 따라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비디오 트레이닝을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는데, 먼저 이 디스틸레이션이 뭔지 볼게요.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개념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티처 모델은 큰 모델이에요. 큰 모델이고 정확한 모델, 하지만 느려요. 스튜던트 모델은 반대로 작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아요.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학습이 된 큰 티처 모델이 중간중간 도와줌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습과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바로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앞선 디스틸레이션은 사실 온라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트레이닝을 하기는 하지만 빅 모델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였다면은,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하는 개념이고요. 아까 빅 모델, 더 잘하는 모델이 티처 모델이고 스몰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는 빅 모델은 마스크 RCNN이에요. 마스크 RCNN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정확한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이어서였고, 여기서의 태스크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 GINNet이라고 하는 거는 Just in Time 네트워크인데요. 이름도 Just in Time이듯이 빠르고 작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비디오의 프레임들을 매번 디폴트로는 진넷을 돌리는 게 기본이에요. 빠른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돌리는데, 이 빠른 네트워크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스크 RCNN, 티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 RCNN으로 결과를 얻어서 진넷에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마스크 RCNN이 낸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하고, 이 결과랑 이 결과의 차이를 로스로 펑션으로 가져가서 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을 해주고, 이렇게 새롭게 학습된 진넷으로 그 다음 프레임들을 이제 다시 인프런스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마스크 RCNN에 가까운 높은 정확도, 그리고 진넷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학습과 그다음에 인퍼런스를 해나갈 수 있으면은 이거는 훌륭한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알려면은 그 마스크 RCNN을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진넷이 빠르더라도 이 학습을 하는데 다시 오래 걸린다면 실제로 이 빠른 효과가 상쇄가 될 테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지 효과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롭스, 파라미터, 타임 면에서 볼 텐데, 플롭스 연산량은 보면은 거의 뭐 9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한 50배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 면에서 보면요, 진넷은 7ms, 마스크 RCNN은 300ms로 무려 4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죠. 그리고 이 트레인 타임, 그 디스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RCNN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넷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시간은 30ms예요. 이 마스크 RCNN을 돌리는 시간과 트레인을 하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트레인을 10번을 하더라도 이거 한 번 돌리는 시간만큼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빨라질지는 마스크 RCNN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 티처의 도움을 얼마나 자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한편 트레인도 이거를 몇 번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이거의 그 베리에이션은 이 뒤에 리저트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 논문들, 그 다음에 관련된 워크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앞서서도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바로 이 2006년에 나온 모델 컴프레션이고요. 그래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존의 모델은 그냥 스몰 모델이 인퍼런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빅 모델의 근사치를 활용한다 정도의 개념이었다면은,
지금 이 모델에서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다르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 디스틸레이션을 쓴다는 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라인 트레이닝이라는 related work가 나오는데요. 이 모델의 내용을 딱 직관적으로 들으면은 reinforcement learning이 떠올라요. 중간중간에 이제 인풋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강화하는 그런 reinforcement learning에 더 개념은 가까운데, 아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의 경우에는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연산량이 필요해서 빠르게 효율적인 인프런스를 하고 싶어하는 환경에는 맞지가 않는데요. 개념적으로는 RL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트래킹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비디오에서의 오브젝트 트래킹은 일종의 우리랑 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온라인 러닝을 하는 그런 태스크의 일종이기는 해요. 근데 오브젝트 트래킹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치고 그 바운딩 박스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 보니까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픽셀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양이라서 오브젝트 트래킹 방식과는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Fast Retraining of Compact 모델인데요.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 로코스트 모델인데 일반적인 모든 환경에 적응이 된 게 아니라 각각의 환경에 빠르게 새로 적응을 해나가면서 배워나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런 팀 자체가 컴팩트 모델의 스킬들, 예를 들면 카테고리 스큐나 온더플라이 모델 같은 거랑 굉장히 닮아 있고, 그래서 이 모델들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Temporal Coherence in Video라는 개념인데요. 맨 뒤에 저희가 이 논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도 유사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 비디오의 특성상 각각의 프레임 간에 코헤런스가 있어요. 앞선 프레임에 나온 대부분의 물체가 뒤에 프레임에도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에서만 인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대신 계산하는 그 모델을 이 모델의 대조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 모델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티처의 도움을 받아서 러닝을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제 뒤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진넷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진넷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마스크 RCNN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 빠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마스크 RCNN보다 정확도도 떨어질 텐데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은 중간에 언제 티처의 도움을 받을 건지 계산하고 또 이걸로 학습하고 하는 시간까지 더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속도 면에서의 충분한 개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넷은 기본적으로 많이 빨라야 되고, 두 번째로 패스트 어댑테이션이 돼야 돼요. 마스크 RCNN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돼.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갈 수 있어야 전반적인 속도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딥넷 V3 플러스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차용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쓴 거는 아니고 일부 변형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3x3 모델을 1x3, 3x1으로 바꿔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웨이트가 9개 필요했었는데 6개로 줄기 때문에 모델이 더 컴팩트하게 바뀌죠. 컴퓨테이션이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킵 커넥션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를 써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온라인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했더니 모바일에서도 바로 돌릴 수 있는 모바일넷 V2에 비해서 3, 4배나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정확도 면에서도 딥넷 V3 플러스가 70 정도가 나오는데 진넷이 67.34니까 정확도 면에서도 거의 로스가 크지 않은데 3, 4배 더 빨라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진넷이 전체 모델을 통틀어서 그냥 매번 도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이고요. 중간중간 티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구현한 코드인데요. 제일 먼저 이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스트라이드는 몇 번에 한 번씩 마스크 RCNN을 돌릴 건가예요. 이게 숫자가 커지면은 뜨문뜨문 티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도움을 적게 받을 거고, 그래서 우선 이거를 특정 숫자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8로 설정을 했대요. 그 프레임 넘버가 그 스트라이드 번수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티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바로 넘어가서 그냥 바로 프레딕션을 이 예측을 바로 진넷을 돌린 거를 바로 프레딕션으로 가져갈 거고 프레임 넘버가 넘어갈 거고 8번째 처음에는 이 8번째 프레임에 도달을 하면은 먼저 라벨을 마스크 RCNN이 예측한 거를 라벨로 정할 거예요. 그라운드 트루스 대신에 마스크 RCNN이 예측한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넷에서 예측한 결과가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의 로스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 accuracy threshold에 도달을 했으면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도달을 하지 못했으면 계속 학습을 이제 돌려야겠죠. 요거를 계속 돌리는 게 이제 우리의 모델 전체가 하는 일이죠. 만약에 학습을 했는데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원하는 accuracy threshold만큼 정확하다면 기존의 만큼 자주 이제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를 낮은 숫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뜨문뜨문 마스크 RCNN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스트라이드를 숫자를 2배로 곱합니다. 2배 더 뜨문뜨문하게 원래 8번이었으면은 16번에 한 번 이제 마스크 RCNN의 도움을 받는 거고 반대로 정확도가 이 accuracy threshold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 번 돌았는데도 도달하지 못하면은 이 스트라이드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더 자주 마스크 RCNN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자주 나눠져서 매번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올 테니까 최소한의 민 스트라이드 값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정확하더라도 너무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정확도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맥스 스트라이드의 값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험 결과 이 민 스트라이드를 8로 맥스 스트라이드를 64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 숫자도 맥스 업데이트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원하는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학습을 하지만 얼마큼 웬만큼 돌아도 사실 어려운 화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영원히 돌린다고 해서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맥스 업데이트 값도 정해두고 있고 이것도 8인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이 맥스 업데이트 값이나 이 2를 곱하는 것들 혹은 민 스트라이드, 맥스 스트라이드를 정해놓은 값은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좋은 수치를 넣어놨겠지만 가장 최적의 수치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5가 더 최적일 수도 있고 이 맥스 스트라이드, 민 스트라이드 값이 더 최적의 값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논문에서는 전체 연산, 언제 도움을 받을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시간을 또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적용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시간을 쏟아서 최적화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값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다른 수치랑 비교한 값을 제안을 하고 있기는 한데 완벽하게 최적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Long Video Streams라고 해가지고 이 논문이 사용한 데이터셋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논문들에서 사용을 하던 비디오 셋들은 짧고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녹화된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몇 초 안 되는 비디오들을 많이 쓰고 있었고 왜냐면은 몇 초가 안 되더라도 프레임을 곱해버리면은 분량이 많고 그걸 사람이 다 라벨링을 하는 게 큰 작업이다 보니까 긴 영상이 잘 없어요. 그리고 조금 긴 영상이 있더라도 자동차 트래킹을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특정한 환경에서 뭐 고정돼서 찍었다거나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 논문에서 찍은 영상처럼 움직이고 줌인, 줌아웃이 있고 사람이 들고 찍은 비디오라든지 혹은 이렇게 셀피, 메인 캐릭터를 따라가는 비디오 이런 비디오는 실제로 많이 존재하지도 않고 특히나 이렇게 30분씩이나 되는 비디오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특징이 리얼타임으로 온라인으로 러닝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잘 분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진짜 생활 상황에서의 비디오가 필요하다 보니까 직접 찍어서 정확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확도를 비교하려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한데 30개의 30분짜리 비디오를 전부 다 하면은 1.6밀리언, 160만 개의 프레임인데 이걸 다 사람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까지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마스크 RCNN의 결과값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결과값을 100%라고 생각하고 진넷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모델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정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뭐 2배라든지 아니면 맥스 업데이트, 민 스트라이드의 숫자가 아주 완벽하게 최적화가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좋은 값을 골랐겠죠.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러닝 레이트부터 볼게요. 이 모델이 과거에 학습한 것들을
폴게팅을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 계속 적응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빠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러닝 레이트를 높게 가져갔대요. 아예 0.1까지 높여버리면은 얘가 아예 수렴을 안 해서 액큐러시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아예 쓸 수 없는 모델이고 어느 정도 높으면서 정확도가 높았던 게 이제 0.01이라서 이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앱 업데이트를 몇 번 할 것인가랑 그다음에 몇 번에 한 번 마스크 RCNN을 돌릴 건가 이제 두 가지의 수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는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마스크 RCNN의 도움을 받아서 집넷을 업데이트를 해갈 텐데 그 업데이트의 맥스 값을 낮게 잡으면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RCNN에 가깝게 학습이 안 될 거고 그럼 그만큼 더 자주 마스크 RCNN을 돌려야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업데이트를 높게 해놓으면은 마스크 RCNN은 덜 돌려도 되지만 괜히 필요 없는 씬에서 더 많은 업데이트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맥스 업데이트 값이 이제 결국 8로 정해졌는데 이 8로 정해진 로직의 비하인드 중에서는 그 업데이트 한번 하는데 우리 아까 학습하는데 30ms 정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마스크 RCNN을 돌리는 데는 300ms가 걸리다 보니까 이 맥스 업데이트 숫자가 8일 때는 그 30ms씩 8번 돌려도 240ms니까 이 마스크 RCNN을 한 번 돌리는 것보다 여전히 적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최대한 가깝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4랑 16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는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8이었기도 했고요. 몇 번에 한 번씩 돌릴 건과는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8이라는 숫자를 채택했는데 이 속도 면에서 16으로 했었을 때는 속도가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맥스 업데이트 8, 민 스트라이드 8, 그리고 러닝 레이트 0.01을 채택을 해서 이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마스크 RCNN을 사용한 게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진넷을 활용한 정확도를 우리는 볼 텐데 이 진넷의 accuracy threshold는 0.9로 세팅했었을 때에 실제 이미지 화면들이에요. 육안으로 확인했었을 때 왼쪽 오른쪽 이미지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요. 그거는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진넷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이미지들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큰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화면들에서는 이렇게 큰 물체들이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보시면은 오히려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표면이 나타나는데 얘는 부드럽게 스무싱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진넷에서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하늘에서 찍은 영상은 조그만 사람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찍은 것도 신호등 부분은 여기서 놓쳤다고 해요. 작고 조그만 이미지는 진넷에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커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결과값을 봐야겠죠. 진넷을 0.7 스레시홀드, 0.8, 0.9에서 각각 돌렸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데요. 당연히 스레시홀드가 높을수록 더 목표하는 정확도가 높을수록 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얼마나 마스크 RCNN의 도움을 받았는가인데 당연히 정확도가 높으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고 이 두 번째 있는 숫자는 속도인데 당연히 덜 도움을 받을수록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온 정확도는 오버럴 75.5, 78.6, 82.5의 정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하이라이팅 하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요. 카바띠라는 이제 이게 플레이어를 측정한 스트림인데요. 이 카바띠가 인도의 전통 스포츠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7명이 하는 스포츠인데 우리 막 씨름은 아니고 유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6명이 한 명이 움직이는 걸 막아서 막 6명이 같이 막 뒹굴면서 막 서로를 막고 이런 스포츠인데 격한 스포츠인데 이러면은 디텍션 하기가 세그멘테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진넷 0.8에서 84.5%의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무려 23배가 빨라졌고 1.7%밖에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뭐 60번에 한 번 정도만 이제 마스크 RCNN을 활용해서 23배가 빨라졌고 그런데 정확도는 마스크 RCNN에 비해서 84.5%의 기록을 했으니까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 제가 이 논문을 봤었을 때는 약간 물음표 하나가 이제 의문점 하나가 들었던 게 이제 0.9 기준으로 봤었을 때 속도는 7.5배 정도 빨라졌는데 정확도는 17.5%나 희생을 한 거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연 7.5배의 속도를 위해서 7.5%포인트의 정확도를 희생한 게 올바른 선택인가? 항상 오를까? 뭐 이런 정도의 의문점은 좀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의문이고. 그래서 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 오프라인 오라클과 플로우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오라클은 뭐냐면요. 이 논문에서 찍은 비디오들이 있잖아요. 이 비디오들의 모든 5번째 프레임을 다 이제 하나의 풀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0%겠죠? 이거를 그래서 미리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이 비디오 셋에 있는 거를 학습을 시킨 거고, 그랬을 때 오프라인으로 했었을 때는 정확도가 8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봐도 사실 2.5% 정도 차이가 나니까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마스크 RCNN을 썼었을 때. 하지만 의미 있는 거는 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은 이거는 사실 미리 데이터셋이 있어서 학습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정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새롭게 학습을 해나가면서 달성할 수 있는 정확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플로우 부분인데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션 베이스드 인터폴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 첫 번째 이미지를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옵티컬 플로우를 대신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델들에서는 그 옵티컬 플로우가 너무 빨라서 마지널한 속도만 더해지기 때문에 플로우 베이스를 하는 게 크게 속도 개선을 한다라고 이런 논문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 12.5%라는 거는 플로우 모델에서 8번에 한 번마다 이제 픽스드로 8번에 한 번마다 인퍼런스를 했다는 건데, 8번에 한 번씩 했으면은 거의 6배 내지는 7배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2.2배밖에 빨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 패스트 모델에서는 심지어 6.2%니까 16번에 한 번씩 이제 인프런스를 한 건데 3배밖에 빨라지지가 않았어요. 딥 피처 플로우 모델을 찾아보니까 이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LEO 5번마다 이제 인퍼런스를 했었을 때, 5번마다 모델을 돌렸을 때 보시면은 정확도는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런타임은 4배 정도가 더 빨라졌고, 그 픽스 스트라이드가 5였는데도 이 정도였으니까 우리에서는 이제 8까지 했으면 훨씬 더 빨라졌어야 되는데 2.2배, 3.2배밖에 안 빨라졌다고 하니까 저는 이 정확도 면에서 이 모델을 제대로 돌린 게 맞으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이제 변호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보시면 피규어 스테이팅을 하는 그 동영상에서 뽑아온 이미지들이에요. 이거 위에 거는 우리의 모델로 돌린 거고 집넷으로 돌린 거고, 이 밑에 거는 플로우 베이스드 인터폴레이션인데 움직임이 크고 변형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다 깨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논문에서 녹화한 영상들이 이런 움직임이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모델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플로우 베이스드 인터폴레이션이 잘 작동을 못하고 여기서 제안한 모델이 훨씬 더 잘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변호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논문의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 그래프들은 이 새 사진, 그리고 코끼리 사진, 그리고 이 교통 사진에 대해서 우리의 집넷 모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오라클 모델이 어떻게 정확도가 다른지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정적으로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는 새를 찍었을 때는 항상 오프라인 오라클 모델이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끼리처럼 많이 이제 없어졌다 생겼다 하거나 자동차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모델에서는 이 집넷이 더 좋은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거에서는 업데이트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라인 모델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더 낮은 코스트로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리 트레이닝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시간 안에 혹시 질문해 주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텍스트로나 아니면 다음 미팅에 이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